경기 후에 라크롬에서 음바페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게 이제 그 1차전에서 홀란드가 PSG 상대로 이제 골 넣고 선보인 세레모니입니다. 볼리TV에서 축구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볼리TV 구독해주세요. 볼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영욱입니다. 오늘은 괴물 홀란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친구가 90분 동안 슈팅을 단 한 개도 때리지 못했던 오늘 새벽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무관중 상태로 치러진 홈경기에서 도르트문트를 2대0으로 잡았습니다. 네이마르의 헤더와 베르나트의 행운의 골이 완승에 도움을 줬죠.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1대2로 패했던 아쉬움을 씻은 겁니다. 반면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펼쳤던 도르트문트 2차전 파리 원정에서 별다른 위력을 보여주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패배했습니다. 제이든 산초의 움직임은 민첩했습니다만 주포인 홀란드가 마르키뉴스에게 꽁꽁 묶였어요. 이로써 도르트문트의 8강행은 물거품이 됐고 파리 생제르맹은 팀 통산 6번째로 챔피언스리그 8강에 진출했습니다. 프랑스 클럽으로는 역대 최다 기록이라고 하네요. 파리 생제르맹은 미드필드의 핵인 베라티가 경고 누적으로 수비수인 티아고 실바가 컨디션 난조로 빠진 채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투엘 감독의 4-2-2-2 포메이션이 상대 중원을 장악하면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코로나 음성 판정 후 팀에 복귀했지만 몸이 좋지 않았던 음바페는 후반 20분께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이마르가 2선에 홀로 내려와서 플레이메이커까지 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어요. 최전방에 나선 카바니와 사라비아를 지원하면서 디마리아와 함께 연결자 역할을 잘 수행을 했습니다. 물론 헤딩으로 넣었던 선제골이 가장 인상적이었죠. 개인적으로는 도르트문트의 전술이 좀 의외였습니다. 이날 3-4-3을 썼는데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사실상 5백인 5-4-1 포맷으로 움직였어요. 파리 생제르맹이 4-2-2-2로 나와서 측면에 공간을 많이 뒀던 것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폼의 선수 구성이었는데 문제는 파브르 감독이 이걸 너무 좀 조심스럽게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양쪽 풀백들이 죄다 수비로 내려와서 치중을 했고요. 간간히 가담한 오버래핑에는 실속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비 라인을 좀 내리다 보니까 중원 쪽에 좀 많이 수적으로 좀 부족했었는데 이게 좀 아쉬웠어요. 파리 생제르맹이 4-2-2-2를 쓰면서 미드필드에 굉장히 좀 쫀쫀하게 공간을 좀 많이 없애는 그 움직임을 보였었기 때문에 중원에 좀 더 승부를 좀 걸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사이드 쪽에서 공격을 좀 집중을 했더라면 확실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베라티가 없었고 게의 파레다스 조합으로 나왔던 파리 생제르맹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악셀비치라고 엠레찬 조합으로 충분히 맞불을 놓을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좀 앞에서 제대로 좀 붙어주질 못하고 수비라인을 내리다 보니까 그만큼 생긴 공간에서 디마리아하고 네이마르가 좀 춤을 췄단 말이죠. 파브르 감독과 투엘 감독의 전술 대결에서 투엘이 점수를 땄던 시합이었다고 봅니다. 특히 홀란드를 꽁꽁 묶었던 투엘의 파리 생제르맹 수비 칭찬받을 만합니다. 선수들도 이게 좀 자랑스러웠는지 경기 후에 라크롬에서 음바페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게 이제 그 1차전에서 홀란드가 PSG 상대로 이제 골 넣고 선보인 세레모니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이 도르트문트 꺾은 직후에 단체로 이걸 따라 했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이거 좀 조롱 아니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라커룸에서만 한 게 아니라요. 경기 직후에 이제 피치 위에서도 했습니다. 뭐 속뜻은 본인만 알겠지만 좀 분명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세레머니예요. 파리 생제르맹은 이날 2골로 챔피언스리그 32경기 연속골 진기록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2014년 레알 마드리드가 34경기 연속골 기록을 세운 적이 있는데 8강 2경기에서 모두 골을 넣게 되면 이 기록하고 이제 동률이 되겠네요. 자, 이제 홀란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짤츠부르크 시절에 난리가 났고 도르트문트 입단한 뒤로도 정말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2000년생 괴물이죠. 파리 생제르맹과 1차전 홈경기에서도 혼자 2골을 넣으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 파리 생제르맹전에서의 활약이었기 때문에 정말 데스타 인증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이 제대로 맘먹고 나왔던 이번 시합에서는 말 그대로 삭제가 됐습니다. 90분을 다 뛰었는데요. 슈팅이 한 개도 없었어요. 제공권 다툼에도 재미를 못 받고 사이드나 후방으로 움직이면서 동료 선수에게 뭐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장면도 없었습니다. 보통 스트라이커들은 자기가 막히게 되면 본인 스스로를 좀 미끼로 쓰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동료들이 침투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데 오늘 그 홀란드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어요. 킴펜베 또 마르키뉴스로 구성된 파리 생제르맹 센터백 조합에 고전을 했는데
특히 마르키뉴스의 지능적인 플레이에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키 차이가 10cm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마르키뉴스의 위치 선정, 또 한 발 앞서는 움직임, 이런 것들에 막히면서 홀란드 특유의 어떤 좀 파괴력이 있는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조차 잡지를 못했어요. 물론 산초를 비롯한 공격적으로 도움을 준 선수들이 사실상 좀 전무했다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동료들의 지원이 없을 때는 본인 스스로 미끼 역할을 좀 잘 해내면서 팀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게 해줬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에서 좀 미숙한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슈팅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골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홀란드가 도르트문트 오고 나서 이번 이제 3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쳤는데, 사실 뭐 3경기 연속 무득점이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좀 뭐 흔한 일이죠. 그런데 홀란드한테는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도르트문트 입단 이후뿐만 아니라 이 짤츠부르크에서 뛸 때도 이 친구가 이제 3경기 연속 출전하면서 골을 못 넣은 적이 없었습니다. 뭐 그만큼 대단한 선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큰 무대에서 이제 정체기가 오는 건가? 이런 걱정이 들기도 좀 합니다. 특히 오늘 경기에서 뭐 슈팅이나 골뿐만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거의 뭐 이제 무존재에 가까운 모습 보였기 때문에 도르트문트 입장에서 걱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워낙 큰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린 선수이기도 하고요. 좀 멘탈 관리가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아버지인 인게 홀란드가 리즈 유나이티드 주장 출신이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던 시절에도 정말 이 파이팅으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프리미어리그 경력이 워낙 좀 빡센 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그런 뭐 멘탈도 있을 거고, 이미 뭐 대단한 선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걱정 자체가 좀 의미가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의 약간 조롱으로 약간 좀 그 비꼬는 걸로 오해를 받기도 하는 그 세레머니 자체가 아직 2000년생인 이 그 홀란드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파리 생제르맹의 저 대단한 그 스타 플레이어들이 2000년생 한참 동생인 이 친구의 셀러브레이션을 따라한다는 것만으로도 좀 홀란드의 위상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영상 올린 홀란드는 뭐 98년생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 많이 형님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홀란드에 쏠리는 어떤 기대, 뭐 잘할 땐 잘하는 대로, 또 못할 때는 못하는 대로 정말 이슈메이커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어쨌거나 챔피언스 리그에서 제이든 산초와 홀란드의 콤비를 볼 수 없게 된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음바페와 네이마르는 계속해서 4강 도전에 나설 테지만 말이죠. 자, 지금까지 볼링TV 서영욱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